안녕하세요. 부남중학교 3학년 학생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일주일 더 연기되어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날이 또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 속상하고 아쉽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잘 따라오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이기도 하네요. 자, 이번에도 실험을 통해서 한번 의미와 그리고 관련된 화학 법칙을 한번 찾아보러 떠날 텐데요. 일단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번 시간에는 이 관련 법칙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화학 법칙은요, 이때까지 고체와 액체를 다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기체들 사이에서의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혹은 어떠한 법칙을 찾아볼 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기체라는 것이 사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험으로 먼저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해서 먼저 원자 모형을 가지고 한번 이론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론을 이해한 거를 토대로 실험을 해볼 텐데요. 아마 정말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수업도 고고싱! 이번 시간에는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하는 기체 반응에 대해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기체의 부피 하면은 기체가 차지하는 그런 공간을 얘기를 하죠. 이 공간에 대한 비율이 일정하게 성립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탐색하러 가볼까요? 먼저 지난 시간에는 산화구리에서 구리와 산소 질량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걸 살펴보았는데요. 이 질량비가 성립하는 이유를 원자 모형으로 한번 파헤쳐 보았고, 그리고 이 화학 법칙의 이름이 일정 선분비 법칙이라는 걸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수업 주인공은 산화구리였죠. 이 산화구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구리가 불 위에서 산소랑 반응할 때 이는 구리가 연소하는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구리가 연소를 하게 되면 산화구리가 만들어지죠. 이때 만들어진 산화구리가 살펴보면 구리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이 4대 1의 비율을 가지는데요. 이때 보면 산소 질량이 1이면 4, 산소 질량이 2면 구리의 질량이 8, 이렇게 산소와 구리의 질량은 1대 4의 비율을 가져야 했는데요. 이때 보면 구리 질량 대 산소의 질량이면 4대 1, 그리고 산소의 질량 대 구리의 질량이면 1대 4, 이렇게 순서를 정확하게 적어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도대체 산소의 질량은 도대체 얼마냐 따져보니 산소는 상대적 질량이 16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구리는 산소의 질량의 4배가 되니까 64의 상대적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것의 기준은 탄소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탄소의 상대적 질량이 12, 그리고 수소의 상대적 질량이 1,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즉, 수소 하나와 그리고 산소 하나 이렇게 주어지면 이 수소의 질량은 1 정도가 되고 산소의 질량은 16이나 된다는 거예요. 산소 하나가 수소 하나보다 16배나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감이 오나요? 이렇게 원자마다 고유의 질량을 갖고 있는데요. 이 값을 모두 외워야 하냐? 아니요,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난 시간 풀어봤듯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주어질 텐데요. 수소의 상대적 질량이 1, 그리고 산소의 질량은 16, 이렇게 주어졌을 때 물에서 산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하고 물어볼 때
물에서 수소의 총 질량 그리고 산소의 총 질량을 구해야 하잖아요. 이때 수소 하나가 가지는 질량이 있는데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물에서 차지하는 수소의 질량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량비를 구해야 할 땐 개수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수소 하나당 상대적 질량이 1인데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1 곱하기 2를 해서 2, 그리고 산소 하나당 질량은 16이니까 16 곱하기 1을 해서 16. 그러면 수소의 질량 대 산소의 질량은 2대 16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맞아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그러면 1대 8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보았었는데요. 이 법칙이 바로 일정 선분비 법칙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화합물에서는 원소 성분들의 질량비가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법칙인데요. 지난 시간 배웠던 질량 보존 법칙이랑 절대 개념을 혼동해선 아니돼요. 이렇게 두 가지 법칙을 지금까지 배웠는데 꼭 한번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새로운 소단원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 소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러 들어갈 텐데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고체, 액체를 주로 다뤄봤으니까 이번에 기체도 한번 다뤄보자. 기체가 서운하지 않게요. 그러면 이렇게 기체 사이의 화학 반응에서도 화학 법칙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암모니아 기체가 만들어질 때, 두 번째,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수증기는 뭔가요? 맞아요. 물의 기체 상태죠. 이렇게 반응물도 기체, 생성물도 기체가 될 때 요 사이에서 나타나는 화학 법칙이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서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화학 반응식을 작성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봤던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암모니아가 생성되려면요, 질소랑 수소가 반응해야 했습니다. 즉,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면 N2하고 H2가 반응해서 NH3가 만들어지는 게 암모니아 생성 반응인데요. 어라? 여기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아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죠? 맞아요. 화학 반응식 세 번째 규칙을 만족시켜줘야 되죠. 여기서 반응 전에 질소 개수가 몇 개? 2개. 반응 후에 질소 원자 개수가 현재 하나밖에 없으니까 암모니아는 덩어리가 두 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그렇게 되면 암모니아가 두 덩어리가 되면 수소는 3 곱하기 2를 해서 원자가 총 6개가 있게 되죠. 그러면 수소는 반응 전에 수소는 맞아요. 세 덩어리가 있어야 2 곱하기 3 해서 수소 원자가 6개가 되죠. 다들 잘 기억나고 있죠? 그러면 이거 다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할 수 있도록 세 번째 규칙을 만족시켜주면 이렇게 N2 더하기 3H2 오른쪽 화살표는 2NH3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자 모형으로도 한번 표현해볼까요? 이렇게 원자 모형으로 표현해봤는데요. 보면 질소가 한 덩어리 있고 수소는 H3 한 덩어리가 총 3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암모니아는 NH3 이게 한 덩어리인데 총 2덩어리가 있죠. 잘 보이나요? 자, 그러면 요게 바로 오늘의 수업의 핵심인데요. 뭐냐? 같은 혹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 아래에서는 이렇게 질소 기체든 수소 기체든 암모니아 기체든 그 기체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그 덩어리가 가지는 부피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질소든 수소든 암모니아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체든지 간에 이 덩어리째로 이 한 덩어리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얘가 덩치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오로지 딱 들어갈 수 있는 방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건 되게 신기한 일이죠. 왜냐하면 몸집이 작은 애들은 작은 방에, 몸집이 큰 애들은 큰 방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몸집이 크든 작든 간에 차별 없이 똑같은 방을 준다는 건데요. 되게 신기하죠? 이 신기한 자연현상은 바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 실험을 오늘 이론을 한번 훑어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같이 실험을 해볼까 해요. 이 실험에 대해서 기대감을 안고 한번 좀 더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에서요. 질소가 한 덩어리, 수소가 세 덩어리, 암모니아가 두 덩어리였으니까요. 질소한테 주어지는 방은 한 칸, 수소한테 주어지는 방은 세 칸, 암모니아한테 주어지는 방은 두 칸이라는 겁니다. 즉, 기체들이 가지는 부피비가요. 질소는 1, 수소는 3, 암모니아는 2 이렇게 해서 1대 3대 2의 부피비를 가진다는 건데요. 어라? 이것은 어디서 볼 수 있죠? 이 1대 3대 2는 바로 이렇게 화학 반응식에서 나타나는 분자들의 앞에 적혀있는 개수비와 똑같은데요. 특히 질소 앞에는 1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개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1대 3대 2 그리고 부피비도 어떻게 1대 3대 2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처럼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을 살펴보면 화학 반응식에서 나타나는 개수비와 기체들의 부피비가 같다는 걸 살펴보았는데요. 다른 것도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수증기, 즉 기체 상태의 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수소 그리고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 즉 기체 상태의 물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걸 또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면 H2 플러스 O2가 오른쪽 화살표 H2O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세 번째 규칙을 만족시키면 지금 반응 전에 산소가 원자 2개 있으니까 반응 후에 산소 원자 2개를 맞춰주기 위해서 수증기 덩어리 앞에 2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반응 후에 수소 원자가 2 곱하기 2를 해서 4개니까 반응 전에도 수소 분자 앞에 2를 써서 맞춰줍니다. 요렇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원자 모양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수소 2덩어리, 산소 1덩어리, 수증기 2덩어리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보기에 질량보존 법칙 성립하나요? 성립하죠. 문제없죠? 그러면 이걸 다시 어떻게 부피를 한번 볼 텐데요. 몸집이 크든 작든 우리는 차별을 한다 안 한다? 차별을 안 한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주어지는 방의 크기는 모두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방을 한 칸씩 주게 되면요. 수소는 몸집이 작지만 2덩어리가 있으니까 방을 2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는 몸집이 크지만 1덩어리가 있으니까 방을 1칸 주고요. 수증기는 몸집이 좀 크지만 2덩어리가 있으니까 방을 2칸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부피비를 또 따져보면 수소, 산소, 수증기가 각각 2대 1대 2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서도 어때요? 이 2대 1대 2는요. 산소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다는 걸 감안하면 개수비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보이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체 사이의 반응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그리고 법칙을 찾은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수업 목표가 기체 사이의 화학 반응에서도 화학 법칙을 찾을 수 있을까? 요거였는데 이거를 두 가지, 암모니아 기체가 만들어질 때나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알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더라. 어떻게? 암모니아 기체의 경우에는 질소하고 수소하고 암모니아 이게 어떻게? 1대 3대 2. 그리고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는 수소, 산소, 수증기 이렇게 했을 때 정수비가 어떻게? 부피 사이의 비율이 어떻게? 2대 1대 2 이렇게 나타났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부피비가 어떻게 뭐와 같다고요? 맞아요. 화학 반응식에서 나타나는 개수비랑 기체의 부피비가 똑같더라.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기체 성분이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즉 기체가 몸집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똑같은 크기의 방을 차별 없이 준다고 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다 했죠? 맞아요.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했어요. 이번 시간 내용을 잘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실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수업과 함께 잘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번에 질량보존 법칙이나 일정한 분비 법칙도 원자 모형을 가지고 계속 공부해왔으니까 이번 시간에도 한번 원자 모형으로 살펴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이론을 배웠던 거를 토대로 다음 시간에는 실험을 해볼 텐데요. 선생님이 기대했던 거와 다르게 생각보다 엄청 잘 돼서 너무 놀랬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재미를 한번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